안녕하세요. 오늘 MLV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이원진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논문 제목은 Titans Learning to Memorize at Test Time입니다.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 내의 손들기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발표 끝난 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타이탄즈라는 논문이고, 구글 리서치에, 작년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뭐, 어디 컨퍼런스에 간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빙 되어 있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뭐, 트랜스포머가 아닌, 좀 색다른 구조를 제안한 최신 논문이라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최근에 또 이 타이탄의 후속 논문인 아틀라스라는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논문을 좀 쉽게 접하시라고, 네. 이런 시작 느낌으로 타이탄 논문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뭐 2018년 이후로 뭐 23년까지 나와 있지만, 최근까지 계속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귀지 모델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제약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인풋 길이가 또 고정이 학습될 때 고정이 된다는 건데, 이 컨텍스트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4천에서 뭐 10만까지 굉장히 긴 인풋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쓰기 때문에 쿼드라틱한 연산 컴플렉시티를 갖게 되고 메모리도 그런 컴플렉시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풋이 굉장히 긴 랭귀지 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제 뭐 프레임이 굉장히 많은 비디오 같은 또는 롱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태스크에 이제 스케일링 업을 할 때는 이런 연산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 어텐션 연산을 리니어하게 바꾼 리니어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간단하게 어텐션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어텐션 수식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X라는 어떤 뭐 히든일 수도 있고 뭐 토큰이 이제 인베딩으로 바뀐 인베딩일 수도 있는데 그럼 X가 들어왔을 때 각각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학습되는 웨이트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i번째 쿼리에 대해서 각각 키와 이널 프로덕을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하고 밸류를 웨이티드 썸 해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어텐션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y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i가 또 n개가 존재하고 이 j가 또 뭐 i번 반복해야 되니까 비고로 했을 때 n 제곱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소프트맥스를 이제 커널 펑션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이런 특성을 만족하는 커널 펑션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 우측의 수식을 보면은 이제 뭐 Q 트랜스포스 KJ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커널 펑션 안에 있는데 이 커널 펑션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시그마를 보면은 이게 J에 대한 건데 이제 I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I는 시그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KJ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n제곱이었는데 이 KJ에 대해서 먼저 연산을 하고 Q에 있는 I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EN으로 컴플렉시티가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커널 펑션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뭐 이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일단 뭐 제외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아래와 같이 어, 이 뒤에 있는 텀을
이제 MT라는 매트릭스로 D 바이 D 차원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리커런트하게 MT는 MT-1 플러스 현재의 키 트랜스포스 밸류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텀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RNN의 수식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키랑 밸류의 어, 관계를 이제 매트릭스 밸류 메모리로 저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RNN이랑 비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나오는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메모리라고 볼 수 있고 이 히든 스테이트이 보통 벡터니까 이 벡터에다가 메모리를 그, 그 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저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값이 매트릭스 D 바이 D 차원의 매트릭스니까 이 매트릭스 기반으로 이 값들을 누적해서 합해서 이제 메모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RNN에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덧셈으로 계속해서 메모리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컨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졌을 경우에는 값이 계속 더해지니까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와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게이트를 달거나 뭐 이런 뒤에 발전된 모듈들이 나오는 건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덧셈으로 메모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를 만났을 때 이제 성능이 굉장히 낮아지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뭐 연산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해서 좀 새로운 메모리 모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뭐 어떤 구조의 메모리를 쓰면 좋을까? 아까 전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기반의 메모리고 뭐 RNN은 이제 벡터 기반의 메모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형식의 메모리를 쓰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그 메모리를 이제 덧셈으로 업데이트하면 안 좋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볼 수 있을까?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메모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쿼리를 가지고 이 메모리에서 관련된 값을 찾아서 Y라는 그 레이어의 아웃풋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쿼리를 가지고 메모리 내에서 어떻게 리트리빙을 해볼 수 있을까? 관련된 것들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아직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메모리가 뭐 사람의 뇌를 예로 들자면 이제 뭐 숏 메모리가 있고 롱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역할이 다양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모리들을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메모리가 좀 깊게 뭐 예를 들어 레이어처럼 메모리를 쌓았을 때 뭐 그것이 효과적일까?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 답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뇌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숏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롱텀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타이탄이라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서 메모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contextual memory.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에서 메인으로 제안하는 컨트리뷰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메모리를 담당하는 건데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어텐션 레이어에다가 좀 추가적인 뭐 마스킹을 좀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ersistent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러너블한 그러니까 인풋으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웨이트를 좀 추가로 둬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코어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코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쇼텀 메모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텐션은 전체 컨텍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텐션을 하면은 이게 쇼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쇼텀만 보게 강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세그먼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을 해서 일정 범위 내에 값들만 어텐션 값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텐션 연산을 실제로 다 하지 않아도 되고요. 청크 부분만 한다든지 뭐 솔직히 연산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쇼텀만 보는 형식의 코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ersistent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 따라서 뭐 인풋이 트레인하는 인풋에 따라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바이어스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제외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메모리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쇼텀 메모리는 이제 인풋에 되게 디펜던트한 거고 이 메모리도 과거에 있었던 거를 롱텀 메모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걸 저장하기 때문에 인풋에 디펜던트한 거라서 인디펜던트하게 태스크 스페시픽한 거를 학습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하나 뒀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이렇게 크게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메인으로 다루고자 하는 롱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롱텀은 뭐 이름 그대로 굉장히 멀리 있는 정보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메모리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사실 뭐 트레인 데이터를 다 외워버린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으로 저희가 인퍼런스를 하는 동안에 그 메모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뭐 오래된 정보들은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모델이 배우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세팅이 온라인 러닝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러닝이 이제 계속해서 학습되는 동안에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오는 세팅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랑 유사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예전에 들어온 뭐 텍스트 정보들을 메모리에다가 압축을 해 나가는 그런 메모리 모듈을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인퍼런스를 할 때 메모리를 누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누적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사람한테서 좀 모티베이션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좀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라는 어떤 어, 밸류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메모리인 MT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레디언트로 표현을 하고요. 그럼 뭐와 뭐의 그레디언트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에, 그러니까 T-1 메모리만 가지고 예측한 값과 XT가 새로 들어왔을 때 예측한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만큼 이 XT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모리에 있는 것들과 되게 다른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서프라이즈라는 걸 정의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희가 이런 수식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좀 서프라이즈한 게 나타나고 나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놓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뭐 갑자기 뭐 타이거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기존의 앞에 컨텍스트에 비해서 되게 다른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레디언트가 되게 높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뭐 그 타이거는 사실 홀로그램이었다라는 거는 메모리 자체도 이렇게 임팩트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못 한다.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그레디언트가 크지 않으니까 많이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아까 그 수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도 흔히 사용하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와서 서프라이즈 텀을 이제 모멘텀으로 만들어서
패스트 서프라이즈랑 뭐 현재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뭐 에타랑 이제 세타 파라미터가 붙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에타랑 세타가 이 인풋 X에 디펜던트한 파라미터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스된 게 아니라 X에 따라서 바뀌는 파라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온 X가 뭐 앞에 나온 거랑 같은 문맥상의 존재를 하면은 이제 패스트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에타가 1에 가까울 거고 그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컨텍스트라면은 이제 세타가 1일 거고 에타는 이제 0에 가까운 형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X에 대해서 구하는지는 논문에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코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이 그레디언트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러니까 현재 XT라는 게 들어왔을 때 키랑 밸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이 키를 메모리에 넣어서 나온 그러니까 키를 통해서 보통 밸류를 찾는 형식으로 메모리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XT로 키를 만든 다음에 그 키를 메모리에 넣어서 그 키로 예측할 수 있는 메모리를 통해 구하는 밸류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 키를 가지고 이 인풋 X를 가지고 바로 구한 밸류랑 로스텀을 계산하는 형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 MT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T-1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아까 나와 있는 WK나 WV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옵티마이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실제로 트레인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에다가 이걸 끼워놨다고 하면은 넥스토크 프레딕션으로 학습을 할 때 이 프로젝션 레이어랑 나머지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M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트레인 할 때도 이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도 이 수식을 통해서 이 M을 들어오는 X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나가는 형식으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잡하게 뭐가 이렇게 자꾸 붙는데, 나가서 이제, 폴게팅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댑티브하게 계속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해 나가게 되면은,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를, 과거의 정보를 좀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냥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는 그냥 알파가 0 아니면 1인데 이 사이 값이 들어있어서 뭐 과거의 값을 뭐 조금씩 디스카운트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모듈들은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다 예전에 썼던 다른 곳에서 쓰는 스킬들이고, 근데 이제 뭐 메모리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하는데 잘 조합을 해서 어, 일부 태스크에서는 최근에 성능이 좋은 LLM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 업데이트 메커니즘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쿼리를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올 것인가라는 건데, 어, 여기서 뭐 뒤에 아직 아키텍처가 간단하게 나올 테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실 그 메모리가 뭐 별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여러 개 쌓거나 또는 한 개 쓴 그냥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쿼리를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냥 쿼리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해서 찾아오는 형식으로 그냥 리트리빙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를 뭐 여기저기 다른 레이어에 다 다른 아키텍처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고, 이렇게 메모리를 뭐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는지를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딱 그 구조를 넣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오느냐 뭐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메모리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게이트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는 없고 그냥 코어로 들어오는 어떤 메인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것을 컨캣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어텐션과 메모리 모듈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된 다음에 각각에서 나온 피처를 이제 뭐 넌리니어 펑션 같은 걸 통과시킨 다음에 곱하는 형식으로 해서 게이팅 작용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멀티 헤드를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쇼트 텀에 해당하는 이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뭐 가까운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좀 더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멀티에 대해 해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persistent 메모리는 이제 앞쪽에 컨캣되는 거라서 이렇게 앞단에만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persistent 메모리가 아까 제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특징을 학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게 어텐션 싱크를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 첫 번째 토큰에 이제 어텐션 값이 굉장히 집중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이제 어텐션 값이 안 가니까 뭐 좀 안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간단하게 어, 멀티헤드 형식이 아니라 그냥 시퀀셜하게 레이어처럼 통과하는 형식이라서 메모리에서 레이어라는 형식이고 인풋 형식은 똑같이 컨캣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통과한 다음에 그거를 어텐션에 통과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뉴럴 메모리랑 어텐션을 패러럴하게 가까이 장점을 가져다 쓰는 형태는 아니라서 일단 성능이 가장 안 좋은 아키텍처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플하게 레이어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의 성능을 보여줄 때는 여기서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아예 제거를 해서 이 딱 메모리 성능만 보여주는 실험도 같이 진행을 뒤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컨텍스트 메모리에서 컨텍스트라는 아키텍처인데 일단 이거는 앞서는 이제 토큰 바이 토큰으로 계속 인풋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이제 청크로 먼저 긴 텍스트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 청크별로 어텐션을 통과하고 뭐 메모리를 찾아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퀀셜 들어오게 되면은 청크에 대해서 리트리빙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랑 이 퍼시스턴트를 같이 컨캣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 어텐션을 통과할 때 이미 그러니까 메모리랑 현재 코어랑 뭐 퍼시스턴트를 다 어텐션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필요한 거를 골라 쓴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른 피처를 가지고 이 메모리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현재 것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뭐 과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이후에 뭐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뭐 연산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뭐 특별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 어텐션을 통과한 Y를 가지고 메모리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고 여기서 뭐 펑션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앞서 설명한 뭐 폴게팅 쓰고 뭐 모멘텀 쓰고 그레디언트 다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 MT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청크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진 형태로 어텐션 맵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앞선 부분에 이제 메모리 모듈이 컨캣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나오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퍼시스턴트가 계산되는 뭐 이런 형식의 어텐션 맵이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볼 텐데요. 성능이 좀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총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해서 뭐 얼마나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잘 예측하는가라는 거랑 그다음에 커먼 센스라고 해서 뭐 퀘스천 앤서링에서 다지선다 형식으로 뭔가 질문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레그 같은 세팅에서 그러니까 어떤 긴 롱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일부의 아주 작은 정보만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에 있어서 같이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태스크를 추가한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리커런트한 구조를 가지는 아키텍처가 먼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맘바라고 최근에 핫했던 그런 구조가 이제 리커런트하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맘바에서 뭐 효율적이고 다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레그 같이 어떤 인풋이 롱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거기서 딱 필요한 작은 정보만 뽑아내는 그런 태스크에서 성능이 좀 LLM보다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안하는 아키텍처가 타이탄이 좋은 걸 보여주려고 아마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일단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펄플렉시티로 평가를 하고요. 이 펄플렉시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정확한 단어를 예측했는가라는 거라서 낮을수록 좋은 수치고 예를 들어 펄플렉시티가 20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개의 선택지 중에서 뭐 올바른 단어를 골랐다. 그러니까 보캡이 되게 큰데 그중에 20개만 가지고 뭐 확신을 갖고 예측했다는 거니까 뭐 꽤 정확한 수치라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 텍스트라는 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가지고 뭐 일부를 줬을 때 그 다음에 텍스트를 얼마나 잘 예측하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능을 보게 되면은 이게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는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어텐션에다가 컨볼루션을 살짝 붙인 거라서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바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커런트한 모델인데 뭐 게이팅을 좀 같이 쓰는 그런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타도 마찬가지고요. TTT는 RNN인데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을 보게 되면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레이어로 쌓았을 때 펄플렉시티 같은 뭐 위키 텍스트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파라미터가 올라갔을 때도 그때는 오히려 뭐 게이팅 하는 게 좋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심플이랑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플은 아까 그 레이어 단에서 어텐션을 제거하고 이제 메모리만 넣었을 때 성능이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어텐션까지 포함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어텐션을 넣었을 때 성능이 좋지만 메모리만 넣었을 때도 뭐 트랜스포머 그냥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뭐 꽤 비교했을 때 성능이 나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파라미터가 커졌을 때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BM이라는 태스크인데 이거는 그 컨텍스트가 쭉 주어지고 그 컨텍스트를 다 보고 나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뭐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외로웠구나 라는 거를 컨텍스트를 보고 예측을 하거나 뭐 여기서는 어떤 정보도 뭐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류의 컨텍스트인데 뭐 죽은 것도 뭐 모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컨텍스트로 이 단어를 채우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펄플렉시티랑 이제 얼마나 단어를 잘 맞췄는지 틀렸는지로 어큐러시를 쟤는 두 가지 형태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 파라미터가 작을 때는 컨텍스트를 넣는 게 성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큐러시는 뭐 오히려 게이팅이 좋은.
형식이 나타났는데, 뭐 성능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뭐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파라미터 커졌을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먼 센스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PIQA는 그 피지컬한 언더스탠딩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뭐 월얼 버트를 이용해서 분리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때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선택지를 잘 골랐는지에 따라서 어큐러시를 재는 거고요. 뭐 그랬을 때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뭐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파라미터가 커졌을 때도 성능이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드버설 피터링이라고, 그러니까 모델이 잘 못 맞추는, 사람은 잘 맞추는데 이제 모델이 잘 못 맞추는 경우 그 선택지들만 모아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도 뭐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최신 모델이지만 뭐 예전 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많이 쓰이는 디코더 기반의 모델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취약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성능이 좀 더 갭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 커졌을 때도 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벤치마크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고 여기서 이제 뭐 대명사가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trophy doesn't fit into the brown suitcase because it's too large니까 뭐 is가 trophy에 해당하는 거고, 뭐 스몰로 바꾸게 되면은 수트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어큐러시로 재는 건데, 뭐 이 경우에는 뭐 컨텍스트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능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양상으로 나타났고, 파라미터가 커졌을 때도 뭐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ARC 데이터셋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뭐 상식 퀴즈 같은 걸 내는 건데, 이런 거에서도 어, 성능이 괜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신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답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부분이 컨텍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메모리가 뭐 효율적인 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능이 일단 좋게 나왔고요. 파라미터 올라갔을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왔고, 뭐 이거는 이제 소셜 커먼 센스에 대한 건데 여기서도 뭐 성능이 파라미터 올라갔을 때 좋게 나오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성능이 많아서 뛰어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인풋으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 그 긴 컨텍스트에서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찾아오는지를 재는 건데, 이 룰러라는 데이터셋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에세이 같은 게 중간에 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워드가 들어가고 찾아와야 되는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밸류는 이제 넘버고 워드는 이제 뭐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뭐 롱 컨텍스트에서 멘션된 뭐 이걸 찾아와라 하면은 1, 2, 3, 4, 5를 찾아오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그냥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PK이고, N은 이제 에세이가 노이즈 텍스트 들어간 거고, 이제 W는 그 UUID라고 해서 그냥 32자리 문자열로 아까 그 1, 2, 3, 4, 5를 늘려가지고 긴 문자열도 잘 찾아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맘바나 델타넷 같은 거는 그 폴게팅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오버플로우가 나가지고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제한한 타이탄은 뭐 어떤 아키텍처든 간에
성능이 꽤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건 좀 간단한 예시였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긴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뭐 여기서 메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뭐 이 정보를 얼마나 잘 가져오는가를 평가하는 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GPT나 GPT-4 미니나 뭐 라마 3.1 등등과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학습을 파인 튜닝을 안 한,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만 한 형식에서 비교했을 때도 타이탄이 시퀀스가 늘어날수록 훨씬 더 좋은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만바나 RMT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이랑 비슷한 파라미터 수준이고요. 또 라마 3.18B나 나머지들은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은 건데 그들에 비해서도 훨씬 성능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인풋 컨텍스트 제약 때문에 그런 거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길게 인풋 컨텍스트를 적용해서 뭐 계산을 할 수 있고 뭐 성능도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그때마다 뭐 펄플렉시티를 쟀는데 뭐 시퀀스 랭스가 길 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좀 적으면 로버스트하게 나왔지만 이제 Y축 펄플렉시티를 보면은 성능이 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고 파라미터가 클수록 성능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가 커졌을 때는 뭐 시퀀스가 낮을 때랑 시퀀스가 길 때랑 좀 성능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도 메모리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뽑고 나머지는 드롭을 하는데 시퀀스 랭크가 작으면은 그중에 버려지는 정보가 더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뭐 시퀀스 랭크가 늘어날수록 이제 강점이 극대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LM이 이 메모리를 아까 제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했는데 이걸 몇 개를 쌓았는지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뭐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아까 뭐 아키텍처가 세 개를 제안을 했는데 세 개가 뭐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게이팅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뭐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텍스트랑 그다음에 롱 컨텍스트가 아까 이제 리트리빙 해오는 그런 성능을 보는 건데 거기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러니까 리니어 메모리라는 게,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그 메모리의 레이어를 몇 개 더 쌓은 거고, 여기는 하나만 쓴 건데, 뭐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특히 롱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장을 못 하니까 당연히 성능이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뭐 모멘텀을 썼는지 아까 폴게팅을 썼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도 성능 갭 차이가 꽤 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다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조합을 해서 뭐 트랜스포머가 아닌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는 거에 좀 큰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클루션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러니까 리즈닝이나 퀘스천 앤서링, 그러니까 그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그런 벤치마크를 보면은 다 예전에 나온 거나 좀 되게 심플한 태스크들이고 비교한 것도 뭐 다 리커런트 모델이나 좀 가벼운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트랜스포머를 대체하고자 나온 아키텍처라면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좀 더 최근에 LLM들이 평가하는 벤치마크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까 제가 뭐 시퀀스 랭크에 따라 성능을 보여드렸듯이 원래 요즘 나오는 걸 뭐 0.1 밀리언짜리 인풋 랭스를 봤는데 이거를 2 밀리언 토큰까지 늘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긴 한데 대신에 이게 인풋으로 들어온 컨텍스트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창의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잘 발휘할지 좀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걸 쓰다 보니까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 타이탄이라는 아키텍처는 만약에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그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 순서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도 바뀐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이제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 B, C, D로 평가를 하는 거와 DCBA로 평가를 하면은 그 둘의 이제 나오는 대답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논 컨텍스트가 있을 때, 그 컨텍스트의 청크의 순서가 뭐 바뀌었을 때 성능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맞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결국 이제 청크를 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시 메모리를 리셋한 다음에 다음 청크로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평가를 할 때 A 청크, B 청크를 판단하는 결과하고 B 청크, A 청크를 평가하는 결과가 혹시 달라질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리셋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뭐그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을 누적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청크 내에서 이제 그 청크들이 뭐 섞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서 뭐 청크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뭐, 이상적으로는 안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거기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걸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모듈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인풋이 쭉 들어오는데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필요한 거는 저장을 하고 아닌 것들은 뭐 제거를 하는 뭐 그런 형식의 모델을 학습을 하고 싶은 거라서 현재 X가 들어왔을 때 이제 키랑 밸류를 먼저 프로젝션 레이어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하는 WK랑 WV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학습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KT랑 뭐 VT를 일단 얻은 다음에 이 메모리 모듈 자체가 어떤 쿼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를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를 넣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가 이 x로 바로 구한 밸류랑 메모리를 통해서 찾아온 밸류랑 차이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차이가 적다는 거는 이 xt로 구한 이 vt가 메모리로 구한 밸류랑 뭐 유사하다는 거니까 이 x를 굳이 뭐 많이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놀랍진 않은 거니까.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는 뭐 메모리랑 되게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이 로스가 커져서 뭐 업데이트를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가 혹시 트랜스포머처럼 좀 비전에도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구의 핵심이 롱텀 메모리 쪽인 것 같은데, 그게, 비전에서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일지 효율적일지를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 발표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네, 뭐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비전 태스크에서 비디오 쪽에서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타임 축이 있으니까 프레임이 되게 많고 그 프레임들을 이제
뭐 저장을 해 나가면서 전체 컨텍스트를 보지 않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비디오 처리할 때 유사한 메모리 모듈들을 이미 쓰고 있으니까 뭐 그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는 좀 잘 모르겠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이 레졸루션 같은 거는 뭐 멀티모달에 들어갈 때 토큰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줄이거나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피처 단위가 아니라 어떤 뭐 패치 단위로 이제 토큰 형태가 돼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만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 있으면은 뭐 한번 하이 레졸루션에다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서프라이즈의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레디언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의 이제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는 서프라이즈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을 엔트로피가 있는데, 어, 그레디언트가 어떤 엔트로피라는 개념보다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뭐, 기존의 여러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는지, 뭐, 그걸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연구가 여기에서 또 진행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엔트로피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 음, 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답변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근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의 뭐, RNN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뭐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음, 일단은 여기서는 뭐, 뭐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할 때, 뭐, 어댑티브하게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하는 형식으로만 업데이팅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그 부분으로 막아질 것 같은데, 따로 막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RNN이나 트랜스포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게 타이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 타이탄이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타이탄의 어떤 단점 부분은 따로 소개를 해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LLM을 사실 저희가 뭐 주어진 컨텍스트를 보고 답하는 데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서머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뭐 제너레이티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잘 정보를 뽑아서 답을 하는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뭐 만약에 뭐 인컨텍스트 러닝을 여기서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앞서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싱을 한다면 뭐 그런 게 조금 더 제약이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제 생각엔 그걸 기반으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뭐 그러니까 이 모듈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포머에다 같이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해본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좀 더 뭐 그런 주어진 태스크에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일정 부분에 특화된 장점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타이탄이 크리에이티비티가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존 모델은 왜 창의성이 있는 건지, 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거는 왜 되는데 얘는 안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존 게 왜 되는지는 사실 파라미터가 되게 크고 그 안에서 뭐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가 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트레인 데이터에서 본 패턴들을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뭐 답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어떤 패턴을 암기해서 쓴다기보다는 목적 자체가 테스트 타임에서 들어오는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꺼내오는, 그러니까 답을 할 때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더 학습이 된 것 같아서 뭐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기반으로 답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얘기였고, 만약에 뭐 그 질문자분께서 얘기한 취지가 아마도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모델과 함께 사용하면은 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그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